조성은 처장, 네. 조능희, 송요훈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 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죠? 과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동관 위원장과 몇 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예가 많죠? 기피 신청 대상은 제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네, 그렇게 예. 하죠.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죠? 이건 답해야죠. 표결 참여했죠? 세우세요.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떤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답하세요.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건 아니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속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자, 김영관 기획조정관? 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에 결정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참여했죠? 있습니다. 네. 조성은 처장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당일?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 그러니까요. 예. 두 명이 결정했죠. 혼자서 결정할 두 수 분이 없죠. 하신 건 맞죠? 예. 네, 그러면 예.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결정에 참여했죠? 답하세요. 답할 때까지 세우세요. 네, 뭐 참여했죠? 하여튼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예. 참여했죠? 세워놓으세요. 참여했습니까? 안 아니 했습니까? 참여한 걸로 저는 뭐 저기 기획조정관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저는 고개를 좀 들고 얘기를 하세요. 눈을 보면서 왜? 아니 제가 저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고 사람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예, 예, 참여했죠? 뭐 예 참여한 걸로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아니 그냥 참여했죠? 답답해 죽겠어요. 이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방통위 직원들의 답변을 보고 속이 터진다. 참여하면 한 거지 아니면 안 한 거지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여했죠? 이거는 이제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다면 네, 참여 안 했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하세요.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미회 과장 잠깐 앞으로 그냥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2017년 고삼석 위원 등이 있을 때 2인 구성인 방통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랬던 것 그때 같습니다. 중요 안건 의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담당도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담당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김기석 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조성은 처장이 답해 보세요. 2017년 고삼석 위원 등 2인 구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의결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답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방통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방통위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자, 오늘은 진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일, 22일 2차, 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참고인 중에 오늘 김태규 증인의 미출석으로 인하여 답변을 못하신 증인들은 저희가 14일, 21일 증인 참고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우리 딱 저기 40분에 딱 끝냅시다. 아우, 나 고양이 털 알러지 때문에 40분에 딱 끝내주세요. 시작했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4월의 봄 35회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혼낸다. 나막 혼낸다. 또 째려봤어.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사하고 없는 말 만들지 말고.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각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또 소녀같이 예쁘게 또.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오뚜기 기업 8번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현입니다. 이야, 진짜 많이 오뚜기. 도와주십시오. 네, 8번 네. 봤어요, 제가. 쓰러지지 않아. 네, 이따가 좀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 김현 의원님. 네,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야, 김현 의원님은 마이크까지 도와주네요.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쁘죠? 네. 네, 김현 의원님 어떻게 오늘 좀 잘 지내셨어요? 볼펜 색깔까지. 이야. 게다가 옆에 물통도 5개나 들고 있는데 물통 네, 뚜껑도 다 똑같아요. 똑같네요. 파란색 색깔까지 드릴게요. 똑같네요. 네.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좀 전에 왜 째려보셨어요, 이 두 분은? 예민한 시기니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경거망동하지 네,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진심 회초리를 예민한 또- 시기라서 네,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혼도 나셨지만 왜 그랬느냐? 전현희 의원님이 지금 지난주 경기대첩 치르면서 안정권인 줄 알았더니 약간 순위가 바뀌었죠.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상당히 높은 순위에서 시작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0.02% 차이던데요, 5등하고? 그렇죠? 네, 그러긴 한데 응. 뒤집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네? 어?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네, 일단 그냥 네, 지금 어쨌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서울이 지역구시니까 이제 서울표가 작동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약진하셨던 분들은 또 경기도가 다 지역구이신 맞아요. 분들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만 하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봉주 후보가 이제 폭탄 발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좀 후폭풍이 있고 본인에게 좀 피해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계속 지금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니까 네. 후보들이 좀 예민해서? 굉장히, 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위가 바뀌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게 이제 각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님은 또 나름대로 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선거에서 우리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준비하는 지도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현재 가장 중요한 그 리더십 구심점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는 앞으로 뭉쳐야 되고 또 어차피 지도부로 일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지도부를 뽑는 그런 이제 전당대회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은 지금 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관전평 한번 들어볼까요? 김현 의원님, 관전평 좀 해주세요. 총평? 관전평? 예. 저는 경기도 당원대를 처음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김승원 그건 뭐 경기도는 뭐 놔두고요. 예, 네, 당대표 선거 때 보면서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접하고 네. 저분이 본인의 경쟁 상대를 잡고 늘어지는 건가? 외려? 그러니까 뭐 김동연 도지사 얘기하고 박용진 의원 얘기하고 그러길래 그러지 않고선 저런 발언을 왜 이 시점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2012년 대선이 떠올랐어요. 경남 도지사를 그만두고 네. 중도에 그만두고 대선 후보에 나왔거든요. 가능성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때 홍준표 경남도지사 나와서 그 후보지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남 선거가 경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무리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해서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날 목도를 했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사실은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선당이에요. 후가 그렇죠. 개인이고요. 그렇죠.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최고위원을 왜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져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튀거나 뭐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계산하거나 그러면은 정치 오래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기는 더더구나. 당원이 240만 명이고 그리고 수도권 당원 경기도가 100만 명이거든요. 사실은 연설 듣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 이제 사실은 그날의 연설은 서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서울 시민들은 네. 경기도에서 최고위원들의 연설 내용을 듣고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게 네. 정말 당을 위해서 과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개인의 이해, 네.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너무 그런 생각이 근시안적으로 들어서 좀 보는 것 네, 같다. 그래서 이런 저는 얘기죠? 네. 사실은 목표와 이 결과가 바뀌고 있다.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당이 네. 전당대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고위원이 지도부로 되더라도 상당히 저는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예. 좀 과열되기도 하고 좀 약간 이제 좀 밀린다 그래야 되나 좀 쫄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그러면 안 되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출마하신 좋지 분들이 다 않다. 제각각 검찰개혁, 언론개혁, 막 그리고 당의 정권교체, 뭐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 뭐 탄핵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좀 감기 걸리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아, 알러지 때문에 네, 그러시는구나. 네, 고생 그래도 중입니다. 좀 저기 휴지 좀 받아서 좀 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님도 좀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표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서 윤석열과 한번 크게 맞짱을 떠보자. 이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결론이 거의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연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재명 좋았다고 대표의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사선을 넘으면서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면서 민생을 챙기면서 나아갈까 좀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 사실은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에 대한 평가가 9대1 정도로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라 재미가 없잖아요. 네. 사실 흥행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네. 그런데 안정감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는 분들 상당수가 최고위원으로 돌리고 혹은 포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김민석, 뭐 전현희, 그다음에 그 다크호스 김병주, 다크호스. 예, 거기에 정봉주가 그 후보가 봉도사, 그래서 인기가 대단한 분이었고, 그리고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 가장 차분하게 선거운동하고 네. 있고, 한준호. 네, 한준호. 예, 강선호. 그래서 뭐 다 예. 그 강선호 의원 전부 다 좋은 후보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었죠, 언제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열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차분하게 나갈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데 막판에 막 순위가 결정되고 이럴 때 쫓기고 힘들더라도 혹은 내가 탈락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때 보이는 태도가 네, 막판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취한 태도라든지 단어 사용, 그 잘못된 단어가 언론에서 막 거의 막 떠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틀 맞습니다. 동안 떠다니니까 네. 그건 잘못한 거죠. 예, 그건 선택을. 그리고 명확하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정면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나를 지지해라. 그래야 내가 정권 교체할 수 있는데 제 픽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제3의 프레임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파리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민주당의 로얄티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마상을 입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 대전을 임하는 자세를 뭐 오늘 내일이라도 좀 깊이 심사숙고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들이 좋아했던 정봉주 의원의 그런 유쾌하고 명쾌하고 통쾌하고 그리고 민주당 40년의 경륜이 있는 분으로 돌아와서 치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는 분인데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이런 얘기에 대해서 꼭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모르는 분이 77세 되신 할머님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직접 목격을 했다 그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신 예, 여자분하고 그분이 그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는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그게 진실이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차에 탔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타고 뭐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연설에 알아 그렇게 다니죠. 예. 그때 초기에 한번 예. 차량에 탑승한 적은 있죠. 그 얘기인가 봐요. 그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다 연호하고 이제 뭐 대표님 하면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 뒤로 이 김민석 후보가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표는 안 나오지? 이렇게 그냥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게 개입이다라고 이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건 이미 알려졌는데 왜 예. 표가 이렇게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 인기가 얘기. 있는 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표가 안 나오지. 요 말이 사실은 이제 개입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그동안 말이 있었었는데 네. 실제 그때의 상황은 그게 진짜 도와주려고 하거나 뭐 개입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약간 좀 놀리는 듯한 이렇게 연호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표는 안 나와? 뭐 이런 취지였다. 그거는 너무 오래전 뭐 얘기잖아요. 요걸 솔직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가장 우리 당의 그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서울이라는 데가 대의원들 표도 남아 있는 거고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왔는지를 왜 내가 꼭 분명하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그렇죠. 설정해서 네.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음모론. 우리 옛날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 친명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네. 정권 교체하자라는 후보들로 일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전선은 내부적으로 전선은 없어요. 이전에는 지난 선거만 하더라도 2년 전에 하더만 비명 반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 선거에서도 있었고 최고위원 경선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친명이고 이재명 중심인 거잖아요. 거기서 전선이 깨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볼 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그럼요. 하고 그 얘기도 하기 바쁜데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표와 그 최고위원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제가 중인데 그날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네.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었어요. 하는 게 저는 잘 안 잡혔어요. 예. 되게 수박 겉핥기식의 메시지였고 물론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권익위 얘기를 하셨고 집중해서 네. 그 얘기만 하셨는데 어쨌든 후보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연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연설은 뭐 진짜 독보적이었죠. 그날 그 무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감동적이고 웅장했습니다. 마음이. 진짜 마음이. 네, 네. 이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이 그를 죽인 것이다. 그 메시지 굉장히 확실했고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전현희 의원의 그 단지 혀의 겉도는 무슨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아 진짜 권익위에서 한이 맺혔구나 이런 그치, 느낌이 한이 맺힐만도 하지, 예, 그래서 진짜. 전달이 돼서 그게 아마도 서울 지역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의 그 3.2.1폭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빨갱이 공세 내가 없애겠다. 사성 장군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명 권익위, 한 명은 자기 콘텐츠를 확실하게 보여준 두 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게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쪼인다고 하잖아요. 쪼이는 걸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다 잘하셨는데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민영배 의원이 네. 이제 호남
그러니까 호남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마음이 약한지 호남 최고위원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직접 못하고 호남 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략은 딱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강선 의원이 나는 확실한 나는 꼴찌다. 그때 제 이렇게 사선으로 김태년 의원 있었는데 표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그래서 그날 경기대첩은 잘 치르셨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좀 뭔가가 좀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같고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좀 의미가 있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이 떠지면 반성하잖아요, 우리를. 아, 반성하세요? 그럼요. 그 이제 하여튼 그 정치에서 경쟁이란 지역구에서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보면 모든 인생을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돈이 내 인생이잖아요.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거기는 또 다른 판돈을 세게 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끝까지 공익적인 자기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나를 최소화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을 2번이나 돌려봤거든요. 제가. 정원이는 왜 그러는 겁니까? 정봉주 의원은 지금 그러면은 후달려서 아니면 정말 절실해서 절박해서 화나서 아니면 자만심이 많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목표가 분명하지 네. 않아서 목표는 최고위원 돼야 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게 분명하지 최고위원 않다고요?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뒤에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김영 간사가 네. 최고위원 나갔으면 뭘 하겠습니까? 방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내 민주당을 지키는 나 규율부장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까지 다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콘텐츠가 확실을 한 분은 네. 그걸 잡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콘텐츠가 제가 오늘도 민영배 의원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 개혁은 모두가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도 모두가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와 결합력 정도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참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었다. 예. 사실 저한테도 계속 댓글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통이 터진다, 화가 난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었고요. 저희 당이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네, 네. 게 있었잖아요. 기존에. 네. 근데 많이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서 해소가 됐는데 그게 아직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그 존재의 중요성도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 또는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의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워낙 네. 험악한 정부와 지금 우리가 격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아니면은 죽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죽기 아니면 죽는 거예요. 네. 죽지 않으면은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을 놓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최고위원 자리가 굉장히 이 의미가 있네, 중요하네.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임무를 띄는 최고위원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낭떠러지 제대로 하면 가는 길이지만 아니면 낭떠러지예요 다. 네.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돌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게 드러나거나 내 마음속에 네. 후보의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이제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겁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거는 좀 부연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네. 김용현을 시키잖아요. 김용현,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인가 안보실장, 예. 뭐로 보내잖아요. 네. 신원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잖아요. 저 인사의 의미가 뭐냐고. 그거는 뭐 저기도 특검? 최후라고 느끼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을 꼭 사수해야 된다는 그거겠죠. 저뿐만 네. 아니라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을 용산 안으로 데려가고
용산에 있던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요. 이 상징이 뭐예요?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호의 범위를 국방부까지 확대하는 거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거는 그거 다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뭘로 뭐 정리를 못해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양쪽이 네. 가고 있는 거죠. 검찰과 군을 장악을 하는 거죠. 검찰은 그리고 힘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도 그 심우정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복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국방부를 신복을 보내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지금 위험 신호를 저는 대통령이 느끼고 그렇죠.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요. 느끼고 그래서 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하려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제가 출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들은 너무나 강력한 집권 여당이고 뭐 예산, 조직, 인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저들과의 싸움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렇죠. 과제예요. 지방선거 특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더십 구심점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흠집을 내지 않고 그리고 함께 온전히 지켜야 지키면서 된다. 저들로부터 방어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저는 다음번 지도부의 과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연히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고 지금도 이미 저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영혼까지 틀리는 그런 탄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뭐 지금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일극체제 아니냐 뭐 이러면서 비난을 엄청 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리더십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좀 단일 대우로 뭉쳐서 네. 가는 그런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데 그 지도부에 입성하려는 분들끼리 이게 사실 정해진 표잖아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뭐 조금씩 갈등은 있고 또 서로 좀 자기가 이기고 싶고 또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인내해야 된다 생각해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바깥에 그런 분열하거나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는 내부에서 삭혀야 되는 거고 바깥에 볼 때는 우리가 민주당이 정말 단합하고 분열하지 않고 네.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가 가장 크게 짖을 때가 무서울 때가 가장 크게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두려워할 때. 좀 이번 인사도 좀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슈퍼챗 보내주신 분의 사연 읽어드리고 요 얘기는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영재 65 마사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전현희 후보 신천지라는 어이없는 억울함 없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저 사실 요 얘기 좀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신천지가 왜 나와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높은 순위에서 네.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네. 계속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저한테 가해지는 각종 가짜 뉴스, 마타도와 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할 정도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사실인 그러니까 이 것처럼.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신천지도 저는 도대체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뭐 어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데인지도 저는 모르는데 제가 어느새 신천지가 되어서 저에게 뭐 유튜브 이런 거 출연하면 댓글로 전현희 신천지, 전현희 그러니까. 아웃 이런 게 또 도배를 하고 그 외에도 저를 마타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저를 끌어내리려 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도 하고
또 제가 그런 식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네.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저희가 마타도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다 거짓입니다. 전혀 사실이 여러분 아니니까. 모두 다 거짓이랍니다. 네, 믿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네거티브 공격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깊은 내상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총구를 내부로 돌리거나 당원과 맞서지도 당원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열은 민주당 공멸임을 잘 알기에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전현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당원이 아닌 부도한 윤석열 정권임을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현희를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현희를 살려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피토하며 하고 싶은 세례명이 뭐예요? 저는 카타리나입니다. 아 카탈리나. 저는 바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 여기도 자매님 계세요. 저 자매님도 계세요. 진행하시죠. 우린 또 혼난 거예요. 아, 우리 카타리나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또 카타리나. 자, 우리 김현 의원님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요. 유딧이에요. 네? 유딧. 유딧. 네, 저는 젬마예요. 네. 아, 다 천족의 신자네요. 네, 근데 저는 뭐 가짜예요. 성당이 안 나가세요. 네, 성장은 안 저는 나가요. 진짜가 네, 되려고 결혼- 노력해요. 저는 홀레만 그렇게 치르고 이러고 나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장악 청문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야, 진짜 이분은 정말 초질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거부하는 몸짓으로 거부하는 눈짓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 대단해요. 네, 진짜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그 방송 장악을 냅다 하려고 달려가는데 방송 장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의결해 버리니 화도 났을 테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나 저희 끝까지 갑니다. 아, 끝까지 네, 하실 끝까지 겁니까? 갑니다. 네, 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방송사법도 계속 또 올리시고. 네, 갈 때까지 또 갑니다. 제의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네, 올리고. 갈 때까지 갑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최일병 특검법도 그렇고 계속 될 때까지. 네, 최병 특검법도 네, 다시 될 때까지. 발의해서 될 때까지 법사에서 가겠습니다. 네, 될 때까지 가고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이제 거부권 행사하니까 기운이 빠질 수 있잖아 일시적으로. 그렇지 빠지죠. 저는 예. 맨날 빠지는데. 예. 네, 근데 그게 일시적이어야 해요. 그래요? 네, 일시적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과방위가 너무 냅다 달려나가고 법사위가 너무 냅다 달려나간다. 사실 이 책임은 김영 간사님이 저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린 냅다 달려가요. 예, 혼나니까 달려가는데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민생을 챙겨야 할 상임위가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그 상임위가 안 민주당이 하니까. 법사위와 가방위가 정말 그 쇠빙선 역할을 하고 선도투를 하고 네.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들은 정말 민생을 챙기면서 하면 정말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개혁과 민생의 수레바퀴가 정말 가열차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리지 마세요. 냅다 달려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하여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내지는 이준숙 씨라든가 김태규 씨라든가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는 민주당 탓이다. 맨날 그러잖아요. 니네가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정상인 정부가 그 얘기를 하면 믿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상인 정부. 비정상의 나날이 아주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개나 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 멋있다. 그리고 지금 좀 이게 원샷 좀 가장 클로즈업 해주세요. 방송과 네. 민생이 뭐 네. 방송 장악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민생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KBS나 MBC를 말고 종편 이 3사 네. 중에 뭐 4사 중에 채널 A나 TV조선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서 언론 보도를 지양하고 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보도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죠. 그럼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 네. 집권 여당의 분열이
되면 대통령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은 방송이나 신문이 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네. 지속적으로 잘못해도 30%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방송도 민생이고 민생이 방송이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가방이나 법사위가 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는 것을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예, 보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결국은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기고 물론 이제 휴가도 가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제 여론이 제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언론이 제대로만 반영된다면 저는 이 가을 겨울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오늘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 복권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10,000명이 넘는 뭐 게시판에서 대통령 나가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당 안에서 엄청난 이 이제 분열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만 보도가 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혁 민생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모든 걸 잘못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폭망하고 민생도 파탄하고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 외교, 안보 모든 게 폭망하는데 그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고 그런데 이게 그 지지율이 정말 폭락해야 되는데 지금 20%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지율을 그 지탱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실상 탄핵하는 것을 네. 막는 것이 저는 이거는 이 정권을 지키고 있는 사냥개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 정치검찰 그리고 감사원 네. 또 권익위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고 네. 그다음에 방통위 뭐 이런 뭐 최근에 뭐 경찰 네. 또 지금 이제 군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실상의 권력 기관을 장악을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이 이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언론이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이 지탱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 기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를 하면서 그걸 이제 지탱하고 연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법사위와 방통위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세빙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이 민생을 신경 안 쓰고 엉뚱하게 정쟁이나 한다면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본질이 그게 무너지면 자기 이제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법사위와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우리 두 분 네. 법사위도 좀 넣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건 상상해 보세요. 22대 국회에 법사위와 과방위가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만약에 법사위랑 가방위가 없었으면 아마 국회 지금 거의 정지 상태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번에 엄청나게 이 두 부처 이 두 상임위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전 이게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활동들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뭐랄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그럴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집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힘내겠습니다. 네, 클레어 제이님께서 또 42개월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원래 그 지난 2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됐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내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김태규 씨랑 같이. 네. 네, 저 요 얘기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님이 더 잘하시는데. 아, 예, 저희가 방송장 저는 뭐 시킴하잖아요. 저는 간사님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자 작동합니다. 저희가 방송장악 청문회를 사실은
뜻하지 않게 1차, 2차, 3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네. 8월 9일 날 1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최소한 나와야 되는 증인이 있어요. 기관 증인. 그렇죠. 그게 김태규 그 직무대행이에요. 근데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안 나온 이유가 본인이 직접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네, 이거였어요. 본래 기관 증인은 국회 연락관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전에 연락을. 그런데 방통위에는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물론 이거 소송과도 우리가 이겨요. 그러나 소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2차, 3차를 잡아서 김태규 증인의 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집에 딱 갖다 줬습니다. 부산에. 변명 못하게. 예. 부산? 네. 집이 네, 부산이에요? 부산. 네, 근처에 있습니다. 부산까지 갖다 줬는데 부인이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아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모르고 받았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그분의 재산 등록 다 뒤져갖고 집을 찾아낸 겁니다. 아.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청문회에도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나온다고 나온대요? 합니다. 오. 3차 청문회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14일 이전에 증인 채택을 하면 공고에 기재가 됩니다. 네. 이거는 집으로 딱 전달 안 해도 강제적으로 나와야 참고로 되는 거예요. 관보입니다. 네. 네. 뭐 공시 송달 방법도 네, 있고요. 그거, 여러 예.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내일 법사위에서 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와 법사위가 동시에 예. 청문회를 열어서 이게 시청률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근데 아니요, 유감스럽게 저희는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일 유감스럽게 저희들이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합니다. 아. 굉장히 증인을 많이 신청을 하고 소환을 했는데 대부분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무단으로 불출석을 해서 내일 이제 증인은 임은정 검사 한 명, 그리고 한동수 이제 감찰부장, 네네네. 어머,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출석이라 저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오늘 그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 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증인 소환 신청서를 안 받으려고 그때 용산에서 몸싸움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사법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당시에 그 김건희 뭐 최은순 또 그 비서실장 그 이원석 검찰총장 등등 13명이 불출석을 네. 했어요. 사유서도 안 내고 아마 안 네, 나왔어요. 네, 사유서를 내도 이제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서 아예 안 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법사위에서 모두 13명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 그리고 한 명은 그 공수처 네. 그 권한 그 차장 그 분도 그 나와서 이제 위증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저희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증죄 혐의로 14명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열심히 내일 만약에 네. 정당하게 지금 다 저희들이 공시송달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소환을 했고요. 불응해서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똑같이 모든 증인들 예외 없이 네. 고발 조치할 것이다 경고를 드리니까 내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나와서 잘해라. 예, 청문회에 출석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네. 저희의 방송자각 청문회의 핵심은 네. 7월 31일 이진숙이 임명됩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5시에 그 즈음에 시작해서 2시간이 못 되는 시간에 83명의 응모자를 추려서 6명과 6명과 7명, 13명의 13명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제 선임합니다. 네. 예. 요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청문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언론들이 뭐 청문회 하고 나면 맹탕이다 그런데 맹탕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네. 왜냐하면 그 조희영 교육감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희영 교육감이 지금 항소심에서까지 이 유죄 선고를 유죄 받고 나왔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도 핵심이 절차예요. 근데 그 법원이 인정한 조희연 교육감이
절차를 어겼다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방통위에서 벌어졌다고 저희가 보고 네. 그거를 쪼개서 하나하나 청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일은 과방위원들,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질문 내용부터 그리고 답변을 왜 안 하는지까지 아마 기자 여러분도 아마 꼼꼼하게 봐야만 네, 그래야 기사를 되겠네.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맹탕이다 뭐다 이런 그냥 비난해서 기사의 디테일을 속이는 네. 그런 기사를 쓰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알아야지 쓰니까 이 내일은 제대로 보셔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진숙 경우에는 지금 탄핵 네. 이제 소추가 이미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일 청문회가 이진숙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중요하죠. 발언 하나하나가 자신의 탄핵 사유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다 생각은 들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미 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불법이고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 이진숙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오히려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 네, 내일 방통위 측에서 조성은 사무처장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현 방송정책국장, 좌미애 행정법무 담당관 등 6명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씨가 이제 나올 거란 얘기죠.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태규 씨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안 했었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말할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씨가 임명한 MBC 그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그리고 KBS 이사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번에도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불출석 이유로는 뭐 지병, 병간호, 송달 과정의 합당성 문제 제기, 뭐 방송 독립성 침해, 뭐 다른 일정 등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기령 전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그다음 이호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박문진 이사들이고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서기석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인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인철도 이사죠. 이분이 방통위 법률 대리인입니다. 네,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 등입니다.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은 아직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똑같이 법사위처럼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 조치를 네.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꼭 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렇게 뭐 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하면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가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걱정을 하고 대부분 응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라는 거 있고 청문회라는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그 국회법에 따라서 그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환을 이렇게 하는 거는 특히 공직자들은 여기에 불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응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따끔한 그런 일이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네. 대해서 네. 공직자들의 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인 공직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되고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들 간사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고발 조치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순명. 저는 이제 뭐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장께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에 관례를 깨고 그다음에 합의를 안 해주는 쪽이 여당인 거지. 그다음에 그 언론개혁 그다음에 방송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1차 청문회 9일 날 하고 이제 내일 하고 그리고 이제 21일 날 사이에서 의장을
의장님을 잘 설득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 위원장님도 갖고 있고 저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MBC가 지난 7일 날인가 그 로비에서 한 200명 그 종사자들이 이제 파업을 네네.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MBC가 탄압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내야 된다라는 네. 걸 이제 하는데 야 이게 사실은 참 정권을 뺏기고 온갖 수모와 힘든 과정도 있는데 이 방송사를 이렇게 쥐락파락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무슨 자체가 공산당 같아요. 공산당보다도 어쩌면은 더 나쁠 수 있는 거죠. 민주국가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그리고 임기가 5년 제한되어 있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처음에 시작된 건 저거잖아요. 사실은 그 대통령 비행기에 탄 네. 그 이원모 부인, 예, 민간인. 그거 이제 네. 발견해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으로 난리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 싸움이 지금 2년 가까이 지난한 투쟁이 이어지는 건데 그러고 보면서 지키는 힘과 뺏으려는 작당들의 이 무도함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그걸 보고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직도 좀 따뜻하게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냥 투쟁력을 발휘하십시오. 네, 국정조사 꼭 하십시오. 꼭 해야 김현 됩니다. 간사님이나 가방위원들은 저는 뭐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고 네. 있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아직 개원식도 못했어요 국회가. 그러니까요. 예, 2달 반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망설일 수 있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 하는데 여야 합의해와라. 여야 합의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국정조사입니까? 그러면 지금? 방송장악 국정조사. 방송장악 지금 국정조사. 이것도 청문회 국정조사. 형식이 아니라 국정조사 형식으로 네. 해야 되는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에 관한 국정조사 국정조사. 내용이 중요한 한 파트 YTN 사용화 과정의 국정조사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서 청문회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국정조사로 가기 위하여. 네. 많은 분들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최고 여성분들 다 모여 있네요. 네, 내일은 빵만 먹으면서 다 보겠습니다. 채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통위 보고 청문회 법사위 보고 시청하고 그러시면 최민희 될 것 위원장님 같습니다. 슈크림님이 슈크림이라는 닉네임 가진 분이 내 빵만 먹으면서 보겠다니까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현탁님께서 또 응원에 5만 원을 어머나. 써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다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MBC 직원들만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기념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등 돌리고 앉아 있는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취임식 때. 네. 네, 아니 근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거기 직원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정말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반 독립기념관적인 사람을 임명을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뉴라이트. 아니요 무슨 말이 독립기념관장이 돼요? 첫날 일성이 친일파 명예회복입니까?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진짜 황당무계하죠. 그러니까 지금 밀정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모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거부권을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마구 하듯이 독립기념관장의 사실 신친일파 더 네, 정확 네, 뉴라이트보다 신친일파. 더 정확한 표현은 친일파. 신친일파인 것 같아요. 뉴라이트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친일. 예, 친일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대변인 격. 일본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친일파, 신친일파가 신친일파. 정확한 것 딱 같아요. 맞네. 그래서 신친일파를 임명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 그냥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정이 누구냐? 누구냐? 이게 누구?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밀정을 미루어 짐작컨대 최고 권력자가 친일파적 시각을 갖고 있다.
예,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뭐 코드가 맞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는 거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뭐 어쩌고 그 말한 거 아니, 이진숙 그 씨. 아니 논쟁적 사안이다라고 위안부 얘기하는 만행을 반인륜적 폐륜적 만행을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물어보니까 논쟁적 사안에는 대답하지 답변하지 않겠다. 않겠다. 건건 그랬다가 답변하지 않겠다. 예,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곳곳에 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어떻게 거죠. 그럴 수가 코드 있어? 인사, 친일 그런 코드 사람들을 인사입니다. 찾아서 그런 사람들 여기 있었다가 미션을 주고 미션 돌려막기 완수하면 하고. 또 다른 데 여기 보내서 보내고. 필요한 일에 쓰고 이게 윤석열 인사의 특징 근데 같아요. 일은 잘하나 보죠? 본인들이 이렇게 딱 뽑아낸 예?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게 그 아니라 김태규 그 직무대행하는 거 안 보셨어요? 아니 저 그분이 일을 원하는- 잘한다는 게 미션을 미션을 잘 무지막지하게 수행한다. 불법적으로 수행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지도 못했죠. 이번에도 냉정하게 볼까요? 9명 뽑으려다가 MBC의 여덟 명만. 경우 못 네. 뽑았잖아요. 그게 뭔가 오더가 라인이 잘못 내려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만 김태규랑 이진식이 원래 그러면은 서로 좀 뭔가 합의를 했어야 되는 명단이 거예요? 다른 거였겠죠.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라인이 그러니까 3명을 미처 못 뽑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KBS 4명 못 뽑은 거죠. 이거에 네. 대해서 처음에 뭐 언론이 야당 몫을 남겨놨네. 아유 그렇게 아름답게 추측을 해주십니까? 그렇지. 그거 진짜 그리고 아름다워. 11명하고 9명을 뽑는다라고 자기들이 네, 해놨었죠. 계획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왜 7명하고 아까 보니까 6명밖에 그 못했는지. 둘이 앉아갖고 그렇게 딱 맞춰서 6명을 뽑을 확률이 엄청 낮은 걸로 막 수학계산 0.000 황정아 그런 걸 누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황정아 가방위원이 과학자니까요. 그 물어봤대요. 물어봤대요? PT에다. 저 나옵니다. GPT에다가 2명의 심사위원이 31명의 후보자 중에서 6명을 동일하게 선임할 확률이 0.000136%다. 야, 저 가운데 막 숫자까지 막 수식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신박하죠. 진짜. 근데 한마디로 요즘 인사는 한쪽은 친일 코드 인사, 다른 한쪽은 경호 코드 인사 이런 거. 그러네요, 진짜. 그게 1979년도 그 비극의 역사가 정보기관하고 경호하고 붙은 싸웠어요? 거잖아요. 예.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계엄 얘기도 막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를 네.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군과의 관련성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또 그 구명로비, 네, 구명로비의 사실상의 이제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청문회에서 맞아요. 제기가 됐었죠. 게다가 또 감사원은 그 이전 그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감사한다더니 또 이번에 또 밀었더만요. 7번째로. 네, 그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좀 잘 완전, 봐주십시오. 예, 파헤칠 이게 윤석열 파헤쳐야 정부 됩니다. 끝나기 전에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감사원에 쳐들어가고 용산에 쳐들어가서 반드시 그 파헤쳐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역 대통령 중에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작년 3개월치 거를 확보해놨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게요. 네. 그 법사위가 맹탕이었다 이렇게 언론이 썼잖아요. 그게 아닌 거를 이거 여기서 증명한 증명하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태도가 바뀐 게 이종호 관련 녹취록이 청문회에서 나오면서 바뀌었다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던 게 공수처가 이런 이제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이러면은 안 해주죠. 법원이 네, 다 잘 안 기각했어요. 해준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공수처가 뭐 영장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하도 기각이 되게 되니까 노이로제 많이 걸렸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냥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신 기록 확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왜 통신 기록 확보 안 하냐 하면서 계속 이제 압력을 하니까 뭐 그런 걸 온 국민이 지켜보고 법원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왜 검찰 사는데 공수처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저희가 문제도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저 대통령의 통신 기록 조회 이거는 네. 공수처가 엄청나게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번 진짜. 사실 한번 뭐 대통령을 해보려고.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기록까지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상황이
것 같고 또 이번에 다행히 그 수사를 담당하던 그 부장검사 두 분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연임이 불투명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에 연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다행이네요.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 때 공수처가 그 자신의 통신 기록, 부인의 통신 기록 그리고 이제 네, 사찰했다고 그랬더니 막 화냈죠. 그때 뭐 이게 짓을 짓이라고 않고서야. 또 이게 게슈타포 게슈타프 날 일이다 네,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통신 사찰을 다 당했죠. 엄청나게 당했는데 사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진짜 게시타포 나치 정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공수처 저거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검찰의 그 통신 사찰 네. 뭐 많게는 10만 명까지 했다고. 10만 그러니까 명까지요? 3천 명 썰도 있고 네, 3천 뭐 만 명, 10만 명 이설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검찰이 무작위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국 다 하다가 자기 거 이제 기록 조회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자, 통신 기록을 보면은 안 들려 안 들려. 할 것이다. 몰라. 통화한 아니, 상대방의 이거 전화번호, 커멘트 안 하죠.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날짜, 시간 뭐 그런 게 뭐 있었어.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자기 거 했다고 엄청 경로할 아유, 것 같은데요? 안 들려, 안 경로. 근데 무시할 거 내가 보기에는 모른 척할 것 안 같아. 들려, 안 그 들려, 사람 안 들려. 성격상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 일현 세자매님들 멍멍판 이 지금 상황을 개판이라고 보시는군요. 암울한 시대 화이팅 합시다 이러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여자 정청래 최민희 어떻게 된 겁니까? 제명해달라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요? 네. 저 제명 지금 서명 받고 있다며요. 국민청원 등장했다면서요? 어이가 없어. 이런 거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그 청원 청문회 어디 있습니까? 가방에서 뭐, 하나요? 법사위. 법사에서 하나요? 청문위원장 우리 적인데. 누구예요? 김장겸 청원소위? 예, 청원소위가. 가방에서 아마 할걸요? 위원장님. 아, 청원소위에서 해봤자 본위원회에서 하는 건 전체에서요. 자, 뭐 소감 한마디. 아니 계좌번호 좀 읽으셔야죠. 그냥 일이 끝날 때 됐는데. 저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네. 그냥 앞만 보고 네. 김현 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명 청원까지 등장한 최민희 위원장을 후원해 주십시오. 국민은행이고요. 437201-04-350412 437201-04-350412 최민희 후원입니다. 국민은행이고요. 요즘 좀 불쌍합니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뭐 여자 정청래가 뭡니까? 원래 여자 유시민. 저 여자 유시민인데 근데 여자 정청래도 좋아하세요 요즘에. 어떤 제가? 게 더 나아요? 싫어요? 되게 싫어요. 아니 저는 저기 말 잘하세요. 지금 후원 읽고 있습니다. 네, 후원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정청래 의원 다 찾죠. 정청래 정청래 의원 탄 것 같은데. 예. 벌써? 몰라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조금 덜 찼다 그러는데 아마 찼을 어머 거예요. 저는 저의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 활동을 후원금과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요즘 형편이 어려워요. 빨리 좀. 지난번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올 때는 계좌번호 들고 하시던데. 그때 그래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요. 지역 사무실에 에어컨도 못 놓을 형편이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때요? 그 괜찮아요? 에어컨 샀습니다. 야, 김어준이 세네. 에어컨 200인데. 자, 국민은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37201-04-350412 최민희 후원회이고요. 또 그 옆에서도 열심히 실세로서 활약하고 있는 김현 간사님. 간실입니다. 가는 실. 네. 돈줄이죠. 현금입니다. 현금 이분은.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 다시 농협 301-0339-8551-81 김현 의원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 님이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내일 청문회 준비 잘 하십시오. 화이팅 했어요. 예, 청문회 하시는 과방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전현이 아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참 신천지 소리까지 다 듣고 정말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네. 자,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농협 301-0343-8643-91입니다. 이분은 더 후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최고위원 나가면서 돈 많이 썼어요, 지금. 그렇죠? 최고위원 네, 나가면 얼마 네. 내야 돼요? 등록금이 몇천 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돈 버는 데도 없는데 참 쓰기만 하고 큰일 났네요. 네, 저분도 참, 뭐 소송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셨죠? 그동안에 또 막. 네, 힘들고. 뭐 변호사 비용도 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비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실은 돈보다 한 표 줍쇼 돈보다. 하는데 지금은 또 한 푼 줍쇼. 지금은 돈과 이 표를 둘 다 네.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월의 봄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주 되면 최고위원으로 전현희 의원님을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바빠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듣다고? 그죠? 아이,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지. 아침만 바쁘고요. 저녁은 괜찮을 것 아침에 같은데 회의하느라 일단은 바쁘고. 보내주셔야죠. 아유, 되게 최고위원으로 우리가 네. 부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네, 우리 서울의 봄 시청자 여러분들, 또 서울의 봄을 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세 분 무조건 우리가 밀어주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주변에 있는 권리당원들 또 여론조사도 들어가나요, 이번에?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 30%. 전화 오면 네. 전화 오면이에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오면. 전화 오면 여러분이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꼭 표를 행사하시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의원님들도 본인 표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잘 단속합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 끝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 의원님부터 인사할까요? 네,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지금 한 새벽 2시나 3시 된 것 같다. 곧 4시가 된다, 5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밤새 이렇게 선잠 자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정말 지독한 정권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어우,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전 의원님. 네, 저에게 이제 마타도 중에 하나가 제가 정치검사 탄핵 반대한다. 이런 또 마타도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네, 있더라고요. 내일 제가 법사위에서 직접 정치검사 김영철 탄핵 청문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법사에 들어온 이유도 정치검찰 해체 또 이런 정치검사 탄핵 이거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저희 노영희 TV에서 이 여러분들이 검사 탄핵 그때 할 때 투표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셋 그때 다 못했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려놨어요.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그랬더니 왜 네가 올리냐 막 이러는 거. 그런 댓글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개뿐이죠. 네, 한 개뿐이에요. 네. 우린 청정 지역입니다. 노영희 TV는. 자,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잠을 잘 자고, 네. 그래서 우공이산 그냥 뚜벅뚜벅 직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끈질기게 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는 중님께서 왜 내 말엔 박수 안 쳐? 나이가 들면 칭찬이 더 섭섭하고 필요합니다. 네, 노는 중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어서 밤이 깊을수록 전현희 의원님한테 중요한 말 해줬어요. 왜 전현희 의원님은 신천지랑 엮냐면요. 해바라기 달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가 해바라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연관이 해바라기예요? 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해바라기 얘기가 국민 나오긴 바라기란 뜻이었거든요. 그 오래전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신천지였어요. 그러면? 강남에서부터 네, 네. 2012년도부터 썼던 국민 건데. 바라기, 당원 네. 바라기라는 그런 여러분 다 뜻입니다. 오해를 다 불식시켜 주시고요. 전부 다 그거는 가짜 뉴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정말로 최고위원 돼서 일 잘할 사람이 누군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나오신 이 후보들 전부 다 훌륭하시니까 본인의 소중한 두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특히 일 잘할 사람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찍어서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네, 좀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